여러분 안녕하세요. 풀숲피자라다 채널의 이풀숲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시가 끝났으니까 취업에 뛰어들 때겠죠. 근데 요즘 공고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국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토익과 같은 스펙을 올려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빨리 작성해서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지원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하기가 힘든 이유는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하나에 집중하자. 토익 먼저 끝내고 자기소개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아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국시를 치르고 6개월 만에 상급대학병원 병리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병리과만 18군데를 지원을 했고요. 다른 파트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어요. 운도 물론 따라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취업에서 중요한 요소 파악하기입니다. 사실 경력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시 이제 막 끝난 취준생들이잖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다른 걸 더 준비하셔야겠죠. 제일 첫 번째는 토익입니다. 토익은 계속 시험 보시고 계속 점수 높여두셔야 돼요. 토익은 고고익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제 주변에 있는 서울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들어간 친구들은 기본으로 800점대 중후반이었고요. 저는 전남대병원 합격했을 때 870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토익 커트라인이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제 다음으로 왔던 후배는 900 초반으로 합격을 했어요. 점수가 안 된다고 지원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취업은 사실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필 이번에 병원에서 경력 말고 신규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면접을 딱 진행을 했는데 이 지원자는 토익이 좀 낮기는 한데 경험도 많고 너무 괜찮네? 그러면 그냥 뽑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점입니다. 이거는 이미 국시도 보셨고 기말고사도 보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보지 않는 병원도 많으니까 학점이 낮으신 분들은 블라인드 병원을 노려보세요.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지금 스펙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지원해보고 많이 떨어져 보세요. 블라인드 형식에다가 토익이랑 필기 점수만 보는 대로 가야지 하신다면 토익을 먼저 준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국립대병원만 지원할 건 아니잖아요. 우선 가든 안 가든 공고가 뜨면 지원해보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그걸 보완해서 다시 지원해보고 하는 과정이 반복돼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많이 부딪혀 볼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방향성이 좀 흐트러진다면 계속 떨어지기만 반복하겠지만요. 나의 보완점을 생각해보고 고쳐 나가면서 지원해보면 분명 합격할 겁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틀 잡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취업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건드려 봐야겠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막상 쓰려고 하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 정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했던 구체적인 활동들입니다. 내가 대학생활 동안 뭘 했는지, 실제로 내가 병원에 입사를 해서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은 뭐가 있었지?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었지? 내가 가려는 병원, 내가 가려는 파트에서 어떻게 이 역량을 펼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크게 활동명, 날짜, 기간, 활동 내용, 여기서 내가 얻은 역량, 이걸 위주로 해서 쭉 나열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경험 정리 두 번째, 나의 활동들 속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활동들만 그냥 쭉 나열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뭘 얻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한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 상황이 있었다면 그걸 해결했던 경험, 더 나아가서 병원에 입사하면 내가 이 경험들을 역량으로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등이 생겼던 경험, 그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또 더 나아가서 병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경험을 역량으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활동들을 통해서 얻은 나의 역량, 예를 들어서 꼼꼼함이나 끈질김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역량을 내가 지원하려는 병원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이 정말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병원 실습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활동명에다가 대학병원 실습, 병원 실습 이렇게 적으시고요. 날짜랑 기간을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활동 내용을 적어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병원 실습을 하는 동안 선생님의 어떤 업무를 도왔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응급 동결절편 검사 시에 선생님의 업무 보조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던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 있었다면 꼭 적어주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수술실에서 내려오는 응급 검체와 의뢰서를 확인하는 업무를 돕던 중에 검체통에 있는 환자명과 의뢰서에 있는 환자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응급 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곧바로 선생님께 인계를 하였음. 확인을 한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수술방에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 후 검사를 진행함. 그렇다면 여기서 얻은 역량은 무엇일까요? 꼼꼼함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확인이다 라는 것을 병원 실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도 제대로 인계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였다. 이렇게 역량을 끄집어내서 미리 써두신다면 자기소개서 쓸 때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원 지원할 때도 비슷하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서류 합격만 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은 항상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 때 들어오는 질문들은 이렇게 정리해둔 나의 경험에서 끄집어내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정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항상 같이 준비하기입니다. 보통 면접은 자기소개서 합격한 이후에 보게 되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는 그 자소서 쓰는 데에만 급급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초반에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합격을 하고 면접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다시 쓰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면접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 구체적이면 면접 때 할 얘기가 없어요.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쓰시면 좋고 내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 예상 질문도 미리 뽑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놓고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뭐 조사나 어미 이런 것까지 외우지는 않았고 핵심 단어들 위주로 외웠어요. 그래야 면접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합을 할 수 있거든요. 면접 관련된 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 첨삭 받아보기입니다. 저는 첨삭은 받아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해본 사람한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첨삭 서비스를 오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한 문항에 5만 원을 주고 첨삭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문항만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임상에서 일하던 분한테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너무 축소시켜서 첨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만 원 날렸다 생각하고 유튜브에 자소서 잘 쓰는 법이라던가 책도 사서 읽어보고 병원에서 일을 하시던 선생님한테도 첨삭을 받아보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제 걸로 만들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확실히 병원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자소서 관련 책들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고 적용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급대학병원 병리과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 첨삭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제 시간을 쓰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정의 돈을 받고 첨삭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취준할 때 날렸던 5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첨삭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근데 한 문항당 5만 원이 아니라 전체 문항을 5만 원으로 해서 첨삭을 해드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소서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문항에서 좀 통일성 있게 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서의 연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항만 첨삭을 해드리지는 않고 모든 문항을 첨삭을 해드리는 것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그런 거는 제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둘게요. 신청은 그 안내사항 참고하셔서 언니의 국가고시 카톡 채널로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도 카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소서 틀잡기, 경험정리 이거 꼭 하시고 첨삭을 받으신다면 더 만족스러운 첨삭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첨삭을 안 받으시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꼭 참고하셔서 자소서 쓰는 시간 단축시키시고 지원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떨어져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립대병원 합격했을 때 그 스펙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토익이랑 필기 점수였습니다. 스펙 보여드리면 저는 토익은 870이었고요. 필기는 4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렸어요. 자격증은 심폐소생술 자격증 BLS가 있었고 실험동물 자격증 2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한국사 자격증 1급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활동을 하면서 좀 제 역량을 강조할 수 있었던 활동들에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 2년 동안 의료봉사한 거,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팀장 역할을 한 거, 학교 내에서 모의진단 워크숍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 조직병리학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할 때 멘토 역할을 2년 동안 했던 것, 마지막으로는 국가고시 스터디장으로 1년 동안 역할을 했던 것, 이것들이 제 역량을 강조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리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했던 경험들이 많아서 그걸 면접 때 잘 강조를 했고 면접관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답변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자소서에서도 활용을 잘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모으는 스펙보다는 내가 했던 경험들을 잘 정리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른 첨삭 신청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국시 끝나고 해야 할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의 성장이 풀숲이 울창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